최근 부동산 시장이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요. 2021년 부동산 가격이 정점을 찍고 폭락했다가 최근 살짝 가격을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까요? 아니면 하락할까요? 이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재산의 대부분이 집에 몰빵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내 재산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집값 상승론자들의 의견과 하락론자들의 의견을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달랑 집 한 채가 거의 전 재산인 우리 50대, 60대에겐 집값의 추이가 노후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서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달랑 집 한 채, 내 노후는 괜찮을까? 첫 번째, 상승론자, 집값은 계속 오른다. 먼저 상승론자의 의견을 소개해드릴게요. 실제 최근 뉴스를 보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연일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집값이 싸진 데다 이런저런 부양책이 주어질 때 집을 사자는 실수요자의 매수가 늘고 있어서 집값이 회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2006년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는 굴곡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2021년까지 꾸준히 상승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최근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가격은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거죠. 아파트 상승론자들은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봐라, 당장은 떨어져도 시간 지나면 집값은 결국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이유로 가구 수의 증가를 들 수 있어요. 결국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집을 사자는 수요인데 가구 수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2041년까지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우리나라 가구 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집을 사려는 수요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데 집값이 떨어질 일이 없다는 거죠. 당장 집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기 때문에 집값이 적당히 떨어지면 사자는 수요가 따라붙고 다시 가격은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론자들은 앞으로 최소 10에서 15년간은 집값이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결국은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달랑 집 한 채, 내 노후는 괜찮을까? 두 번째, 하락론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하락론자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 역시 실수요자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구매 심리를 얘기해요.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5,185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 줄어드는 폭은 해가 지날수록 조금씩 더 커지고 있어요. 주택의 가장 큰 구매 수요 연령대는 40대인데요. 202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보면 50대가 전체 인구의 16.7%로 가장 많고 최대 구매 수요인 40대는 15.7%로 50대보다 인구가 약간 적어요. 벌써 실구매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에 관해서도 대부분 1인 가구는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이 중 상당수는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상당수는 허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원룸이나 작은 규모의 오피스텔에 머무는 수요가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집값 상승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자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집 구매를 뒤로 미루고 기다리게 되는데요. 나중에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되면 당장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집을 팔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빼주든 이사를 가든 팔아야 할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팔아야 하기 때문에 조급해지죠. 그래서 점점 더 팔자는 수요가 늘어나서 쌓이게 되면 집값은 더욱 하락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줄어들기 시작한 실수요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어쩔 수 없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론자들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라도 지속적인 하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해요. 여러분들은 상승론, 하락론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달랑 집 한 채, 내 노후는 괜찮을까? 세 번째, 집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유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인데요. 대부분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고 금융자산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일본도 우리와 비슷했던 때가 있었어요.
80년대 버블 시기에 일본 부동산 비율은 대략 70% 수준으로 높았는데 지금은 30%대로 줄어든 건데요. 그동안 일본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금융자산 비중을 늘린 걸까요? 그게 아니죠. 버블이 터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부동산 비중이 줄어들고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도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3년 현재 0.78명으로 일보다도 한참 아래예요. 두 사람이 한 명을 낳지 않는 거니 심각한데요. 우리 때만 해도 보통 형제들이 서너 명은 보통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7, 8남매 이상도 흔했고요. 그렇게 형제가 많다 보니 집 한 채는 장남 줘야 하니 많이 하는 시대였어요. 집을 장남 주고 나면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든 집을 사야 하잖아요. 그래서 돈 벌면 다 집 사겠다고 열심히 모아서 부동산으로 달려드니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 가족이 만나서 한 명을 겨우 낳는 시대예요. 그러니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자라면 저절로 집 두 채를 물려받게 생겼어요. 우리 때처럼 집 사기 위해 돈 모으고 청약통장도 만들고 그럴까요? 앞으로 청약통장 이런 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집이 두 채씩 생겨 골치 아픈데 누가 집 사려고 돈 모으고 청약 들고 그러겠어요. 이건 좀 훗날의 얘기긴 하지만 지금 추세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해요. 앞으로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이나 자산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 집을 나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달랑 집 한 채 내 노후는 괜찮을까? 네 번째, 그렇다면 달랑 집 한 채를 어떻게 할까?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 우리나라 집값은 2021년을 정점으로 앞으로는 이때 가격을 영영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앞으로 1, 2년 후 집값이 어떻게 될까 하고 묻는다면 어떻게 될지 확답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시점을 10년, 15년 후 이렇게 물어본다면 현재보다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확실한 팩트는 대략 앞으로 15년 정도는 1인 가구는 증가한다는 사실과 주택의 실질적인 구매 수요인 40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건 작은 평수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고요. 40대 실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넓은 평수일수록 가격 하락폭이 더 클 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입지 좋은 곳이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될 거고요. 특히 입지가 좋지 못한 곳에 있는 고층 아파트, 그 중에서도 넓은 평형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왜 고층이냐 하면요. 저층인 곳들은 낡고 노후되면 그래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어요. 하지만 고층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개발도 못하고 흉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구매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 많은 집들을 손해보며 재개발하자고 설득하는 건 힘들 테니까요. 본인이 고층 아파트, 넓은 평형에 사신다면 특히 고민을 해보세요. 방법으로는 최고가라고 판단하는 시점에 넓은 집을 팔고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을 입지에 적은 평수로 옮기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평상시 꿈꾸던 전원이나 조용한 외곽 지역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를 꿈꿔볼 수도 있겠죠. 넓은 집을 처분하고 남은 차액은 안정적인 금융자산으로 전환해두면 노후가 더욱 여유로워질 거고요. 아니면 난 이 집이 너무 좋고 다른 데로는 절대 못 옮긴다 하는 분들은 집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주택연금은 가격이 높을 때 가입할수록 유리한 거니까요. 주택연금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집을 팔아서 시장 수익률 이상을 거둘 수 있는 재테크 재능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택연금만큼 서민에게 효율적인 제도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처럼 달랑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50대, 60대 분들을 위해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집 태우고 바늘 줍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어요.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게 된다는 말인데요. 집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